반갑습니다. 초롱부동산 TV 소장 방희선입니다. 오늘은요, 국토부 홈페이지에 2월 11일자 지난 화요일 날 올라와 있었던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에 대해서 올라온 게 하나가 있는데요. 내용이 어떤 거냐면 주택 임대차 거래를 그동안 신고하도록 되어 있던 그게 4년 동안 유예가 되었었죠. 원래 요거 시행은 20년 8월에 도입이 되었다가 21년 6월부터 시행을 했었습니다. 그런데 아직 그 개몽 기간이라든지 뭐 이런 게 제대로 안 됐는지 누락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, 그걸 바로 뭐 과태료를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를 하려고 하니까 정부에서도 좀 부담스러워서 그동안 2년씩 이렇게 쭉 한 4년 연기를 해왔습니다. 근데 이제 그거를 지금 제대로 시행을 하려고 하고요. 근데 최대 100만 원까지 뭐 부과하는 그 기준이 깜빡하고 모르고 아는 경우하고, 허위로 일부러 그 월 소득이라든지 뭐 이런 걸 뭘 숨기려고 예를 들어 뭐 금액을 줄여서 했다든지 거짓 신고라든지 이런 경우하고 과태료 부과하는 게 똑같은 그런 경우에 그걸 좀 차별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조금 줄일 거 줄이고 원래 또 유지할 건 유지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변화를 주는 것 같습니다. 근데 그거를 이제 어 여기 같이 국토부 자료에 올라와 있는 요 입법 예고안에 올라와 있는 걸 보면요, 3월 24일까지 40일간, 지금 2월 12일부터 약 40일간 지금 입법 예고 그걸 기간을 거치고 있습니다. 여기 보면 25년 2월 12일부터 3월 24일까지 40일간 이렇게 거치고 있는데, 요 안에 다른 특별한 이의가 없다 하면 6월 1일부터 이제 이거를 시행을 할 계획인 거죠. 그냥 이제 쭉 올라 있는 내용을 보니까 보겠습니다. 과태료 상한액을 단순히 지연 신고한 경우에는 최대 30만 원, 거짓 신고한 경우, 이럴 경우에는 100만 원 그대로 유지, 이렇게 조금 차별화해서 여기 도표에 보면 조금 나누어져 있습니다. 거의 거짓 신고는 보면 100만 원 그대로 돼 있죠. 여기 이건 100만 원.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신고 지연을 뭐 2년 동안이나 신고 지연을 해버렸다, 그냥 아예 잊고 사신 거죠. 그럴 경우에는 최대 그냥 30만 원. 그러니까 새 들어갔다가 나올 때 알게 된 거죠. 예를 들어 2년 뭐 초과되고 이런 경우에는. 그럴 때 어쨌거나 요게 관에서는 알뜰살뜰 다 찾아서 이렇게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, 법이.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렇게 조금 놓치는 경우가 있느냐? 우리가 보통 그 임대차 계약을 하면 확정일자는 목숨처럼 우리가 다 받지 않습니까? 확정일자 플러스 전입, 요 요건이 그 대항력을 갖추는 기본 요건이기 때문에, 내 보증금을 지키는 그 기본 요건이기 때문에 확정일자 신고는 어지간하면 거의 다 하러 가시죠. 근데 확정일자 신고를 하러 가실 때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가셔가지고 주택 임대차 신고를 같이 해주세요, 이렇게 해버리면 한꺼번에 다 해결이 되는데, 이제 주택 임대차 신고 그 계약서를 안 들고 가고 그냥 뭐 확정일자만 전입하면서 그냥 뭐 예를 들어 뭐 처리를 한다든지 뭐 이럴 경우에 그럴 경우에 계약서에 물론 확정일자 도장을 받습니다. 그죠? 그러니까 주택 임대차 신고를 안 하고 확정일자 도장만 받는 걸로 그냥 끝내버렸다. 이럴 경우에는 이제 이 과태료가 지연 일수가 계속 가산이 되고 최대 2년이 넘으면 지연 신고는 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되어 있는 거죠. 이때까지 연기해주고 뭐 이런 거는 이게 안 하던 제도를 그동안 시행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딱 이렇게 해당 당사자가 아니면 상관이 없는 걸로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. 예를 들어 뭐 평생 전세를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분이, 예를 들어 뭐 자녀가 서울로 이제 뭐 공부를 대학을 가게 돼서 거기서 오피스텔을 하나 얻었는데 보증금이 뭐 예를 들어 1억짜리예요. 아니면 보증금 5천에 월 차임이 뭐 80만 원, 뭐 100만 원 이렇다라고 합시다. 그럴 때 아이고 확정일자만 받아놓으면 되지 이러고 생각하고 계시잖아요. 그거를 물론 공인중개사분이 차근차근 다 안내를 해주고 그렇게 다 해놔 놓으면 되는데, 그냥 또 막 대충 이렇게 바쁘게 안내를 받고 이러다 보면 또 해야지 하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확실하게 주택 임대차 신고 한다고 한 게 확정일자만 받고 왔다든지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놓친 경우들이 있겠죠. 그럴 때 반드시 챙겨서 주택 임대차 신고를
확정일자 별도로 주택임대차 신고만 사실은 챙겨서 하면 확정일자는 받은 것으로 되거든요. 그러니까 확정일자만 받으면 주택임대차 신고가 된 걸로 되는 게 아니지만 반대로 주택임대차 신고를 챙겨서 하면 확정일자는 받은 걸로 사실은 됩니다. 그래서 반드시 꼭 챙겨가지고 요거를 받아두시는 게 맞겠죠. 이게 이런 것도 있습니다. 주민센터에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하고 임대차 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, 어떤 경우에 임대차 거래 신고 대상이라 하셨죠? 보증금만 6천만 원이고 예를 들어 뭐 월 차임은 30만 원 미만, 그럴 때 신고하셔야 될 대상입니다. 그래서 보증금이 5천이라 6천 이하예요. 근데 월 차임이 만약에 50만 원이라고 합시다. 월 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,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해당이 될 경우에는 다 신고 대상이고요. 그리고 그렇게 처음 신고하고 난 뒤에 나중에 바뀌는 내용들 있잖아요. 뭐 예를 들어서 중간에 집이 사고 팔려가지고 임대인의 뭐 명의가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살다가 보증 금액이 또 올라가게 됐다든지 이렇게 바뀌는 내용들이 있을 때도 그 부분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. 그런 거를 잘 좀 챙겨가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뭐 이걸 늘 방송에서 다 뭐 알려주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 자칫 그냥 지나가기 쉽죠. 챙겨서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. 오늘은 그냥 간단하지만 또 몰라가지고 또 던져 놓으면 찜찜하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주택 임대차 신고입니다. 올해 6월 1일부터는 이제 시행이 되고요. 거짓, 뭐 허위 신고 이런 거는 100만 원이지만 지연 신고 2년을 초과하고 아예 잊어버리고 살았다. 그럴 때도 최대 30만 원까지는 과태료 부과가 나옵니다. 요거 한번 챙겨보시라고 유튜브에 한번 공유해 봅니다. 행복한 밤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